다섯 번째 공부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왜 애터미 하시나요? 저는요, 이 가난의 족쇄, 그러니까 가난에 대물림 해주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경쟁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도와가면서 협력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하는 것 같아요. 경쟁하라 그랬으면 저는 이길 자신이 없거든요. 그런데 협력해서 이기라고 하니까 이게 자신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협력을 하기 때문에요. 나 혼자 성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다 같이 성공할 수 있는 보람된 일이기 때문에 저는 하거든요. 그리고 애터미가 정말 큰 비전이 있다고 느끼는 게 이거예요. 남녀노소 따지지 않죠. 국경을 초월하죠. 그리고 정년이 없어요. 지금 정년 때문에 이제 회사에서 나와야 되고, 그리고 정년까지 가지도 않잖아요, 요즘에는. 젊어도 잘릴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녀노소 국경을 초월하고 정년이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나도 할 수 있지만 내가 누구든지 초대해서 그분들도 성공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애터미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내가 이것 때문에 하는 게 제일 크거든요. 내가 나중에 이제 5년 정도 그 정도 일만 해 놓으면 이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이 애터미 시스템인데요. 이걸 만들어 놓으면 내가 놀아도 내가 어디서 어떻게 놀든 그냥 놀기만 해도요. 돈이 컨베이어 벨트에서 따박따박 떨어지는 거. 이 시스템 소득 때문에 저는 애터미를 하는 게 가장 크거든요. 그리고 지금 AI와의 일자리 경쟁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없잖아요. 이게 오고 있는 건 우린 알고 있고 앞으로도 이게 정말 우리 실생활에 쓱 들어오게 되면 그 파급력은 어마어마한 정말 실업자들이 쏟아져 나올 거고요. 그게 우리 옆집 아줌마, 윗집 아저씨, 아랫집 총각 누구든지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일자리 경쟁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변에 좀 널리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이거 지난번 원데이 세미나 때 5차 산업혁명 얘기할 때 저 정말 너무 깜짝 놀랐어요. 5차 산업혁명은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저는 이제 4차 산업혁명도 정확히 이제 다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시대잖아요. 4차 산업혁명이 이제 들어왔고 이제 어느 정도 구축을 해가는 단계라고만 생각을 했는데요. 이미 5차 산업혁명이 고개를 들이밀고 있는 중이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5차 산업혁명이 뭐냐? 제가 봤더니 인간의 뇌와 컴퓨터 칩을 연결한대요. 생각만으로 사물을 통제한대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에요. 너무 무섭잖아요. 그래서 이 5차 산업혁명을 듣고 저는 너무너무 진짜 충격을 먹었어요. 내가 나름 애터미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아직도 배울 게 많고 아직도 알아야 할 게 너무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 5차 산업혁명 시대에는요. 기존의 교육 방법에 비해서 10분의 1의 시간만 투자를 하면요. 교육비가 절감이 되고 효율은 더 높아질 거라고 하고요. 농약, 비료 이런 걸 쓰지 않고도 수백 배 생산을 할 수 있대요. 그리고 가스나 기름 없이 냉난방이 되고 자동차 구동이 가능해진다는 게 정말 우리 예전에 그런 공상과학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올 법한 얘기가 곧 우리 앞에 닥쳐왔다라는 거죠. 뇌와 기계가 합쳐지는 함내 시대가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니고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나무만 보지 말고 5차 산업혁명이라는 숲을 보면서 대비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4차 산업혁명도 대비 완벽히 하셨나요? 그랬는데 지금 5차 산업혁명도 대비를 하래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희 더 빠르게 빨리 움직여서 주변에 정말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위기에 처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 빨리 알려줘야 돼요. 우리는 정말 정보를 빨리 안 거예요. 우린 대비가 가능하게끔 미리 알아버렸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이런 정보를 몰라요. 지금 자영업자들 힘들죠. 많이 힘들어요. 지금 잘 살고 있는 자영업자들도요. 곧 다 꼬꾸라진대요. 그리고 직장인들, 특히나 계약직들은요. 오늘 잘려도 내일 잘려도 이상하지 않아요. 이분들은 정말 너무 불안하게 살고 계시고요. 그리고 프리랜서들. 지금 학습지 교사들 정말 너무 어렵다고 하고요. 지금 대면하던 그런 직업들 지금 다 어려워졌어요.
그리고 이제 실업자들이 주변에 넘쳐 흐르거든요. 잘 찾아보시면요. 주변에 못해도 5-6명은 실업자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요. 이런 정보를 빨리 알려주고 이런 무서운 시대가 오고 있잖아요. 빨리 애터미 정보를 알려줘서 이 위기의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준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좀 빨리 널리 알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APP라는 특허를 받았잖아요, 애터미가. 그런데 이게 조금 약간 어려울 수 있어요, 이 개념이. 그래서 제가 이게 완벽히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구축을 한다는 건 얘기로만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런 개념일 것 같아요.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같이. 유튜브도 뭐 내가 소통하는 것도 올릴 수 있고, 뭐 컨텐츠 제작해서 올리잖아요. 그런 거 올릴 수도 있고, 그리고 인스타그램 거의 소통하죠. 내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뭐 이런 걸 소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미니홈피가 대세였잖아. 도토리 주고받고 막 내 미니홈피 막 꾸미고 음악 틀고 막 이랬잖아요. 그런데 그런 개념일 것 같아요. 그런 개념으로 내가 뭐 하고 지내는지 이렇게 지금 보여주는 시대잖아요. 내가 뭐 하고 지내는지 나 애터미 사업 하는데 되게 재밌게 해. 이렇게 소통을 하는 창구로 이용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애터미 사업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애터미 제품이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애터미 제품이 노출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사람들이 궁금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동적으로 쇼핑몰에 들어갈 수 있게 이 애터미 쇼핑몰도 그렇고요. 이 아자몰도 그렇고 연동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생길 것 같아요. 버튼 하나 누르면 여기로 쏙 들어갈 수 있고 버튼 하나 누르면 내 하위에 가입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얼마나 좋은 거예요. 내가 쇼핑몰을 창업하지도 않았는데 공짜로 나에게 쇼핑몰을 주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핫하게 쓰고 있는 인스타그램을 내가 이 내 사업과 연관지어서 할 수 있는 다이렉트의 소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트렌디한 진짜 나만의 SNS 쇼핑몰을 분양받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주변에 좀 나이 드신 분은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우리는 이제 알고는 있죠. 이해는 했죠. 이걸 가지고 젊은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정말 이분들은요. 이해 속도가 저희보다 훨씬 빠르잖아요. 바로 알아들어요. 그리고 이제 나는 어디쯤 있나. 제가 이렇게 성공자들 강의를 들으면서 이런 내용들이 있을 때 막 적어요. 왜냐면 그분이 해주는 얘기가 정말 나에게 하는 얘기인 것 같고 해서 내가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한테 꼭 얘기해줘야지 하는 자료를 토대로 저는 이 강의를 만듭니다. 그래서요. 내가 소비자인지 소비자는요. 제품 50% 미만 사용하고요. 여건이 될 때 또는 마음 내킬 때 시스템을 참여하는 거예요. 이 마음 내킬 때 줌 들어오고 내가 안 바쁠 때 세미나 듣고 요런 거 요렇게 하시는 분들 소비자예요. 그게 딱 우리 수당 6만 몇천 원 그러니까 7만 원 마인드. 그런데요. 내가 사업자라면요. 이거예요. 제품 80% 이상 사용하고요. 대부분의 시스템에 올인해요. 그리고 빠지면 불안하고 그 사업자 마인드까지 가신 거예요. 그리고 상한선 마인드예요. 여기는. 주도적으로 내가 내 사업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최종적으로 리더 마인드까지 가야 돼요. 리더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궁극적인 최종 목표는 리더예요. 리더는 제품 똑같이 사용해요. 근데 시스템을 내가 먼저 입장하고 오늘 1등으로 입장하신 사장님 리더 마인드. 그러니까 내가 먼저 1등으로 입장하고 그리고 내가 오히려 이 시스템인 이 줌 미팅을 활용하는 거예요. 내가 활용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도자지. 그리고 이미 나는 최고 직급자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나는 어차피 임페리얼 될 건데 이런 마인드가 리더 마인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봉사하는 개념으로 이제 나는 됐고 이제 내 파트너 사장님들 형제라인 사장님들 도와드려야지 이런 마인드가 리더의 마인드예요. 제가 이런 마인드를 가진 이제 파트너 사장님을 보면서 진짜 바로 단박에 리더 마인드를 갖췄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종 목표는 이 리더 마인드로 가야 되는 거.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내가 지금 어디쯤 있는지 좀 파악해 보셔야 돼요. 제품 애용이 부족하면요. 전 제품으로 바꿔 쓰면서 안 좋은 거 쓰지 마시고 전달도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점차 애용을 늘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변해 가셔야 돼요. 그리고 꼰대, 라떼 스폰서 되시면 안 돼요. 지시하고 명령하고 하는 그런 거는 절대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강압적인 지시나 명령 쪽으로 하시는 분들이 이제 간혹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면서 느낀 점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나 때는 말이야, 내가 초보 때는 막 이렇게 했어. 내가 이때는 이렇게 했어.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나는 그렇게 했지만 사람이 각자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답답할 수는 있죠. 답답하죠. 왜냐하면 사람이 나 같지 않거든요. 근데 내 모습과 같지 않다고 이제 바라보면서 좀 답답한 건 솔직히 사람인지라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나의 프레임에 맞추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각각의 자영 사업자잖아요. 내가 만약에 그 파트너 사장님들께 월급을 준다라고 하면 이런 거 하셔도 돼요. 근데 월급 주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좀 답답해도 기다려주기도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 스폰서라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스폰서와 파트너는 같은 곳으로 같은 목표를 가지고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먼저 올라가는 선배인 스폰서가 뒤따라오는 후배인 파트너를 잘 올라올 수 있도록 진짜 손 잡아주는 거, 도와주는 거. 그게 스폰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 노하우도 알려주면서 동행해서 미팅해달라고 하면 동행해서 미팅도 해주시고 진짜 정보를 빨리 알고 전달해 주시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해요. 지금 정보 전달, 누가 제일 빨리 정보를 알고 알려주느냐가 그런가 이제 사업의 그 속도를 좌지우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자. 제가 아까 전에 5차 산업혁명에 너무 쇼크를 먹었다고 했잖아요. 아직도 배울 게 너무 많고 아직도 알아야 할 게 너무 많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토 판매사 되는 법을 먼저 배우려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박한길 회장님의 오토 판매사 영상 50번 들으면 무조건 오토 판매사 된다라고 성공자분들이 대부분 말씀하시거든요.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내가 들을 영상이 없어. 찾기도 힘들어. 그러면 바로 박한길 오토 판매사. 이거 치시면 바로 나와요. 그럼 그거 들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50번 이상, 100번, 이거 뭐 200번이고 들어서 오토 판매사 된다면 그게 뭐가 어렵겠어요. 그리고 세미나와 미팅으로 애터미 모든 것 마스터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미팅을 오는 이유, 내가 세미나를 듣는 이유, 배우려고잖아. 알려고. 알아서 남 알려주려고. 본사 세미나, 줌 미팅, 성공자 영상을 계속해서 내 곁에 두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만나러 가지 않는 시간이 있잖아요. 내가 집안 일을 하면서도요. 그냥 영상 틀어놓으세요. 들으는 거예요. 귀로. 그게 집중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또 들리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책과 이성현 박사님의 강의를 통해서요. 마음 키우는 거. 제가 여기에 너무 많이 도움을 받는다고 늘 말씀드리죠. 책에서도 많이 받고요. 이성현 박사님 강의를 통해서도요. 인간관계에 대한 어려움을요. 조금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파트너들에게 주기 위해서 계속 무엇이든지 배우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배울 수 있는 거. 내가 정말 귀찮더라도 배울 수 있는 거 다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너무 익숙해지고 완벽해지더라도요. 또 다른 새로운 게 계속 나오거든요. 우리 애터미 사업도 계속 발전되잖아요. 그런 거 알아야지 내가 내 파트너들에게 안내해주고. 그럴 수 있는 거니까 좀 배우려고. 내가 어떤 세미나가 있다 그러면 다 참석하시려고 노력하시고 미팅도 다 참석하려고 노력하면서 배우겠다는 그게 의지거든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존감을 세우는 것이 자신감을 높이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까 전에 모소대나무도 얘기하셨잖아요. 우리 빙산의 인간 정말 작은 부분만 보고 애터미의 정말 작은 부분만 보고 거절하시는 분들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애터미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비전이거든요. 이렇게 빙산의 일각처럼. 위에 솟아나온 저 부분 너무 조금이잖아요. 그런데 애터미가 어때요? 파면 팔수록 엄청 크잖아요. 정말 이런 천억 비즈니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큰 빅 비즈니스인데 몰라. 모르니까 우리가 알려주는데 모르기 때문에 거절한다고 좀 생각을 하시고 모르기 때문에 나를 거절하는 게 아니잖아요. 애터미를 모르기 때문에 거절한다고 좀 생각을 하시면서 내가 거절받았고 그리고 속도가 안 나는 것 같으면요. 이 모소 대나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4년 동안 단 3cm 자란대요. 이 대나무가. 그런데 5년 후부터는요. 정말 쑥쑥 자라는 게 너무 애터미 사업하고 같기 때문에 이성현 박사님도 얘기하셨고 많은 성공자들이 얘기하는 이유가 이 모소 대나무. 나는 모소 대나무다. 나는 크고 있는데 지금 당장 확 크지 않고 오히려 내가 어느 정도 닦아놓고 오토판매사 정도 되면 훅 큰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마이클 조던이 이랬어요. 나는 농구를 시작한 이후로 9,000번 이상 슛을 놓쳤고 500회 가까운 패배를 기록했다. 승패를 결정하는 슛을 놓친 것도 26번이나 된다라고 했고요.
나는 인생에서 수없이 반복해서 실패를 거듭했다. 바로 그것이 내가 성공한 이유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마이클 조던이 정말 농구의 황제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9,000번 이상 슛을 놓쳤고 정말 수많은 실패를 했는데 그게 바로 자기가 성공한 이유래요. 우리 이더구 임페리얼 마스터도 그랬어요. 실패를 많이 해야지 빨리 성공한다고. 같은 맥락인 거죠. 그리고 내 사업의 속도를 꼭 수시로 체크하셔야 돼요. 내가 사업에 속도가 나지 않는다.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러면 방법을 조금 달리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목표가 없다면 목표를 꼭 설정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온라인만 하고 있었다면 온라인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온라인과 같이 병행해서 1대1 만남 오프라인 미팅을 시작을 해야 되고, 제품만 전달했다면 이제 제품 전달된 그분들에게 비전을 전달하면 왠지 사업하라고 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마음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니거든요. 그거는 내 생각이고, 그분들은 오히려 뭐 다른 일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각만 하지 마시고 비전도 전달해 보시고, 그리고 머릿속으로만 사업하면 이제 행동하고 실천하는 연습을, 이게 한 번에 단박에 되지 않는다고 하면요, 조금씩 성취해 나가는 성취감을 맛보면서 진행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혼자서 안 되면요, 스폰서에게 이제 상담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제 도움도 요청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점점 나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게, 이 애터미 사업하시는 분들 모두 필요해요. 이거라고 해요. 용기와 끈기. 저는 끈기는 있는 것 같아요. 용기는 점점 생겼고요. 끈기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하고 있는 거죠. 버텨왔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궁금증 유발하는 거, 이게 소비자가 뭘 물어봤어. 그러면 그거를 막 내가 아는 대로 다 얘기해 주는 거야. 100%다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요, 궁금한 게 없어져요. 그러면 초대해도 안 와. 나 다 알았대. 우리는 애터미에서 다 알았다고 하는 소비자 안다병 걸렸다고 그러거든요. 다 알았다고 하고 안 와요. 그리고 초대에 진짜 어쩔 수 없이 초대해서 이제 온라인 세미나를 듣더라도요, 대부분 딴짓하는 분들이 난 아는데 그냥 얼굴 봐서 들어와 줬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혹시 너무 완벽히 너무 잘 알려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좀 해보면서 좀 간략하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는 멘트. 나 잘 몰라. 이게 궁금하면 이거 들어보세요. 이렇게 하세요. 궁금하면 들어보세요. 아니면 궁금하면 이 오늘 링크 보내주면서, 우리 원데이 세미나에 제품 설명하잖아요. 그런 거 보내주면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파트너를 제대로 키우는 방법. 파트너가 나왔는데 제대로 못 키우면 다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파트너 사장님들 여러분 거치면서 이제 느꼈던 거, 그리고 배웠던 것들. 내가 먼저 시스템에 있는 거는 무조건이에요. 내가 먼저 시스템에 딱 있어야 돼. 그리고 그곳에 파트너 사장님들을 초대하는 거고, 그거는 기본이에요. 그리고 3개월 동안 애터미 공부를 해야 돼요. 이제 마치 엄마가 신생아를 끼고 있는 것처럼 키운다는 느낌으로 3개월 동안 젖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3개월 동안 애터미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시스템, 미팅, 그리고 영상 강의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이 기간에 왜 필요하냐면 확신. 내가 확신이 가득 차야지 거절을 받아도 붙어있을 힘이, 이 뿌리를 내릴 힘이 생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알고 있어. 머릿속으로 막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야 이거 이런 거잖아. 너 왜 뭐 그런 거에 이렇게 했을 때, 야 그거 다른 게 나쁜 거고 막 이랬을 때, 나는 머릿속으로 다 알고 있어. 다른 게 좋은 거야. 이 애터미 다른 게 괜찮은 거야. 진짜 너무 좋아. 알고 있는데 막상 말하려면 안 나오거든요. 초보들의 특징이에요. 완벽히 공부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게 머릿속에서만 맴돌고, 그럼 상처받고 오는 거야. 그리고 분해, 자기가 못 참아. 그리고 내가 이렇게까지 애터미 해야 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뿌리 내리는 시간이다 생각하고요. 3개월 동안은 알리지 말라고 하세요. 3개월 걸리지도 않아요. 뭐 대부분 뭐 요즘 그 정도 공부하면 한 달이면 다 하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3개월이라고 얘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소비자 구축하고 이제 만들어진 소비자 리크루팅 할 때 이제 후원 미팅으로 도와주시는 거, 그게 스폰서가 이제 파트너 키우는 역할이죠.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이제 소비자 먼저 구축하고 사업자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도 꼭 인지시켜 주셔야 돼요. 이분 제품도 안 써봤는데 가가지고 막
나랑 같이 사업하자 그러면 아 역시 다단계 이렇게 되잖아요. 제품이 좋다는 생각이 있어야지 그 후에 들리는 거야. 아 그래 이거는 제품이 좋으니까 사업성은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 파트너 사장님들에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제대로 팀에 조인해 보시겠냐. 이렇게 내가 이제는 내가 파트너로만 계속 남지 않잖아요. 리더가 될 거고 스폰서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팀원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똑바로 한 다음에 나와 함께 팀을 꾸려서 잘 해보시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셔야겠죠. 그리고 적자생존. 인생 시나리오 꼭 적으셔야 돼요. 우리 이더구 임페리얼 마스터님이 적자생존을 얘기를 할 때 이제 이건 좀 그거와 다른 개념이었는데 무조건 적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강의도 이제 노트에 적고 그러는 걸 시작했거든요. 제가 애터미 사업 시작하기 전에 이제 뭐 그때는 열심히 적었었거든요. 그 노트도 있어. 근데 어느 순간 되니까 이제 또 해이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초심을 잃지 않고 시작하려고 이제 노트에 적기 시작했고요. 이건 좀 그런 거랑 다른 개념이기도 한데 좀 적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장님들도. 이게 되게 좋은 습관이더라고요. 그리고 인생 시나리오. 요거는 우리 사장님들 다 하고 계시죠. 이 앤드류 카네기가 말하는 부자 되는 방법을 보면요. 종이 위의 기적 6가지 비결이 이렇다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 원하는 돈의 액수를 명확히 정한다. 두 번째, 그 돈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결정한다. 그리고 세 번째, 그 돈이 내 손에 들어오는 날짜를 분명하게 정한다. 네 번째, 그 돈을 벌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즉시 행동에 들어간다. 그리고 다섯 번째, 위 네 가지의 원칙을 종이에 적는다. 그리고 여섯 번째, 종이에 적은 것을 매일 2차례, 아침에 일어났을 때와 잠들기 전에 큰 소리로 읽는다. 이게 다 인생 시나리오 책자에 적을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생 시나리오를 꼭 작성해야 돼요. 이 앤드류 카네기는요. 자산이 300조 원이 넘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성공했는지가 우리 인생 시나리오와 너무 이렇게 맞아떨어지잖아요. 그럼 해보는 거예요. 해봐야죠. 그리고 가슴 뛰게 하는 버킷리스트, 내 꿈 찾으라는 거예요. 그거를 좀 키워드 방식으로 찾아봐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집에 살고 싶고 이런 차에 막 이런 것도 좋은데 이제 한 가지 타겟을 정하는 거예요. 내가 요즘에 꽂힌 거 있잖아요. 저 요즘에 이 가족들과 전 세계 여행을 다니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이 딱 꽂힌 순간 찾아봤어요. 다 찾아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꿈을 키우는 방법이더라고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이렇게 해외에 너무 멋있는 곳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혼자 가는 게 아니고 내 가족들을 돈 걱정, 시간 걱정 안 하고 이런 곳에 같이 가서 여행을 실컷 하는 거예요. 질리도록. 너무 멋있죠. 너무 멋있어가지고 내가 애터미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장님들도 키워드로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게 뭔가 딱 정했어. 그럼 하루는 그 컴퓨터에 검색해 보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뭐 맛집 투어를 다니고 싶다. 그럼 맛집을 다 검색해. 그리고 사진으로 계속 보세요. 시각화. 정말 내 머릿속에 각인시키는 거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오프라 윈프리는 성공의 10계명. 첫 번째, 남들의 호감을 얻으려고 애쓰지 말라고 했어요. 두 번째, 다른 사람들에게 진실하라고 했고요. 세 번째, 중독된 것들을 끊어라. 이게 바로 내가 좋아하는 거 끊어내기, 결단과 같은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주변에 험담하는 사람들을 멀리하라. 그리고 다섯 번째, 일과 삶이 최대한 조화를 이루도록 하라. 맞아요. 가정에도 충실하고 어떤 파트너 사람이 저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가정에도 충실하면서 애터미 사업도 열심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외적인 것에 의존하지 말라. 그리고 당신의 버금가는 혹은 당신보다 나은 사람들로 주위를 채워라. 그리고 돈 때문에 하는 일이 아니라면 돈 생각은 아예 잊어버려라. 그리고 아홉 번째는 당신의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지 말래요. 리더 되라는 말이겠죠. 그리고 뭐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거는 일단 배울 때까지지. 내가 리더가 되면 주도적으로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제가 그냥 갈게요. 아니면 그 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할 시스템의 그 위치에. 그리고 마지막, 제일 중요하죠. 절대 포기하지 말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다른 거 그렇고 그렇지 좋은 얘기는 하다가도요. 맞아,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지. 이게 돼야 되는 거죠. 끊임없이 갈망하고 항상 우직하게 나아가라.
이게 스탠포드 대학 졸업식 축사에서 스티브 잡스가 한 말인데요. 이게 애터미 사업이 이렇게 돼야 되는 것 같아요. 끊임없이 계속 내가 진짜 이루고 싶은 꿈을 생각하면서 내가 늘 하던 거에 업그레이드 조금씩 시키면서 계속 나아가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고요.